안녕하세요. 가구 알려주는 임대리 한샘의 임창빈 대리입니다. 인테리어에서는 가구만 중요한 게 아니죠. 벽지나 바닥, 욕실이 오래됐다면 새 가구가 들어와도 헌집으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매번 집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만 집을 전체적으로 고치는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집을 다시 새 집처럼 만들고는 하는데요. 근데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한두 푼 드는 공사가 아닙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불편을 겪고 심지어는 고객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분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화수 오렌지랩 대표 김길환입니다. 저는 한샘에서 일한 지 한 9년 정도 되었고요. 대리점 사장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 서비스에서 시공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임종민 PM이라고 합니다. 실제 견적서부터 이제 인수인계까지 전반적인 공정을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샘 통합VUC팀의 서정화 팀장입니다. 고객들의 목소리를 다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한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공사 현장 관련해가지고는 대한민국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이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실제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좀 오래된 아파트를 사면서 리모델링 업체를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몰라서 우선 견적이 제일 저렴한 곳으로 골랐는데요. 업체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벽지나 바닥 샘플을 여러 개 보여주시면서 고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공사가 되어야 하니까 우선 사장님을 믿고 공사를 했습니다. 상담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작 공사가 진행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공사가 됐더라고요. 사장님은 제가 고른 자재로 공사한 건데 뭐가 문제냐면서 오히려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되려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례를 봤는데 큰 돈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 많이 속상할 만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례를 봤을 때 몇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장님이랑 고객이랑 이제 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일단 안 된 것 같습니다. 고객이 가장 저렴한 이제 업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거든요. 그렇다면 이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좀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상담 받았을 때부터 꼼꼼하게 이제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내용 바탕으로 정확한 합의와 그 공사 들어갈 샘플을 선택한 내용들이 남아야지만 공사 마쳤을 때 마찰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공사를 계획하는 상담 과정이나 아니면 공사 초기에는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수정하고 수정된 사항을 요청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제 그 결과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불가능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한 이해를 한 바탕에서 계획을 하셔야 이제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은 좀 어떨까요? 이게 지금은 가장 저렴한 업체에서 한다 그랬는데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격만 보고 이제 업체를 고르는 거는 이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업체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도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 만에 이제 고르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공사란 게 고를 것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생각할 것도 많고 또 샘플을 찾아볼 것도 많기 때문에 공사 전에도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한 업체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좀 더 업체도 꼼꼼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의 전문가라던가 이런 게 없잖아요. 공사를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지 고객이 알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한샘에는 홈플래너라고 하는 3D 리모델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면과 그 다음에 자재, 가구 하나하나 이제 가상 공간에 구현을 해놨는데, 그걸 본다면은 공사가 완료됐을 때의 모습을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상상 속에서만 하던 그런 것들 말고 실제로 구현된 이미지를 보신다면 아무래도 인테리어 시행착오를 좀 줄이실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견적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례를 골라봤는데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 비용을 싸게 맞춰준다는 업체가 있어서 계약했어요. 다른 데서는 주방에 7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주방을 400만 원으로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욕실도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한 견적을 내줬어요.
그래서 계약하고 시공 현장에 가봤더니 너무 촌스럽고 이상한 자재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견적을 싸게 내줬으니까 좀 저렴한 자재를 쓰겠거니 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공사하던 걸 다시 뜯어내고 다른 것을 넣느라 원래 계약했던 금액보다 1,500만 원을 더 들여서 공사를 마쳤는데 이거 제가 사기를 당한 것 아닌가요? 아, 네, 이건 고객이 좀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 사례인데요. 다른 데보다 싸면 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제가 봐도 좀 고객님이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공사가 끝나고도 1,500만 원을 더 들여서 했다고 보니까. 근데 고객님께서 지금 처음에 말씀 주신 게 주방에 700만 원인데 그거를 다른 업체에서 400만 원으로 줄였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크게 줄여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이제 견적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을 했냐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그 견적서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은 요 견적서를 제가 첨부를 해놨습니다. 요 고객이 이제 받았던 견적서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고 좀 요약을 해서 옮겨놨는데 이 견적서를 보면은 정말 좀 디테일하게 항목이 나눠져 있지는 않고 좀 두루뭉술하게 좀 이제 뭉쳐져 있는 견적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공정에 제품들이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떻게 시공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가견적대라면은 이렇게 좀 이제 뭉쳐져 있는 견적서를 받아도 괜찮지만은 계약 단계라면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각 공정별로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재 퀄리티로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좀 견적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상담을 할 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된 것 같아요. 고객은 당연히 이런 자재가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업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자재랑 달라 이런 상황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좀 현장에서도 많이 있을까요? 근데 뭐 현장에서도 이제 현장 나가면은 이제 고객님이 오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고객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또 대리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당연히 이거지 라고 하는데 지금 견적서를 봐도 명확하게 어떤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님도 내가 원하는 자재가 어떤 것인지 좀 명확하게 밝히실 필요가 있고 사장님도 사전에 어떤 자재를 쓸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죠. 네. 이제 고객이 일일이 품목을 전부 다 뭐 변기는 이거, 세면대는 이거, 모델명까지 다 확인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같은 자재라도 업체마다 막 가격이 많이 다르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업체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진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거는 사실 파는 사람이 마음이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싸게 팔아서 고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싸게 파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한샘에서는 정가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다른 대리점에 가도 이제 동일한 제품의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 품목, 상품 가격, 시공비가 담긴 세부 견적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계약과 관련된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사소한 것부터 좀 큰 것까지 이것저것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즘 주방, 옷장 문이 기울어서 수평이 잘 안 맞고요. 화장실 문은 잠금 장치가 고장나서 안 잠기고 변기도 바닥에 고정이 잘 되지 않았는지 앉을 때마다 좀 덜그럭거립니다. 제일 문제는 겨울에 창틀 근처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공사할 때 단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제 과실이 아닌데 고쳐달라고 했더니 설치할 때는 이상이 없었고 모두 고객 과실이다. 그러므로 유상수리 대상이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절대 물건을 험하게 쓰는 편이 아닌데 애초에 업체에서 부실하게 설치한 것은 아닌지 또 우리가 직접 돈을 내고 이것을 수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네, 이번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설치를 하신 지 몇 달이 되고 사용하신 지 기간이 좀 지났는데 고객이 결정적으로 좀 과실 있게 사용하신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업체에서 이런 부분 좀 책임지고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선 사례를 보면은 복합적인 하자가 있는 것 같아요. 변기가 바닥에 고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덜그럭거린다 이런 부분은 이제 시공 하자성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화장실 무는 잠금 장치가 고장났다 이런 거는 이제 제품 하자성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쉬운 것들은 사실 유튜브에서 이제 키워드만 검색해도 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이 기울어서 수평이 잘 안 맞는다 이런 거는 이제 도어 경첩 수평 정도로 찾아봐도 쉽게 이제 집에서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계약서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자료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견적서를 엄청 꼼꼼하게 쓰셨어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품목들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가격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어서 견적을 꼼꼼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 내용 봤을 때는 고객님께서 이 계약서를 견적서로 그냥 가름하신 것 같은데 맨 뒷장에 이제 고객 서명하신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공사 품목 이런 항목들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겠다, 계약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으셔가지고 고객님께서 이 견적서 세부 견적서로 받으신 거지만 이게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뭐 어디 계약할 때 사실 다 안 읽어보고 그냥 서명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문제 생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계약서라는 게 뭐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계약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자주 있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님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사실 계약서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약관을 어떻게 자세하게 쓰느냐가 사실 중요할 텐데 계약서 약관에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되면 좋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뭐 고객님의 과실 범위나 이런 것들이 좀 계약서에 이제 기재가 돼 있으면은 좋고 또 수리의 주체가 누군지도 정해져 있으면은 이제 좋은 거죠. 제 생각에 이 경우에는 언제까지 하자 보증을 해줄 건지 그리고 그 보증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계약서 약관에 좀 꼼꼼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은 이런 피해가 사실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이제 하자 보수라든가 AS 기간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완료를 해서 이제 고객한테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샘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좀 작성하고 있을까요? 한샘은 저희가 표준 약관을 사용해서 전국 어떤 대리점에 가셔도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모든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한샘에서 다 이제 책임을 지고 보증하는 형태로 지금 계약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직접 거래했던 이제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해주시거나 또는 한샘 본사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셔도 다 이제 하자 보수라든가 AS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업체 해당 업체로 이제 하자 보수나 AS를 요청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 업체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그런 AS를 받지 못한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시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모델링 공사 중에서 상담, 견적,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리하자면 가장 먼저 상담 단계에서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사를 할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사장님과 고객이 서로 생각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견적 단계에서는 어떤 모델 그리고 또 어떤 품목이 들어가는지 꼭 상세한 견적을 받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하자보수 책임이나 대금 지급 같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꼭 약관으로 기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편은 시공과 감리 또 하자보수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가구 알려주는 임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